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능률 김 6과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6과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을 같이 볼 건데요. 자, 6과의 제목은 The Joy of 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Joy of Art. 그래서 예술의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법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처음 문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요, 선생님이 일단 먼저 다른 강의에서 강의를 했던 투부정사의 이게 부사적 용법인데, 이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우리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선생님과 같이 배웠듯이 동사를 무언가 다른 세 가지 종류로 써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 중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사로 써보는 건데, 우리가 이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원리 자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부사를 배우니까 부사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 투라고 하는 전치사, 전치사 투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죠?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간다인데, 이 간다라는 행동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나타내줍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간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go to school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school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목적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해볼까요? I run to 예를 들어 I run to school이 우리가 학교로 뛰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 school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름, 명사가 목적이 아니라 행동이 목적이 된다면, meet you, 너를 만난다 라고 하는 행동을 목적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가 분명 부사이긴 한데, 이 전치사 to와 똑같이 부사이기는 한데, 이 행동을 미래의 목적으로 삼아서 간다, 이 행동을 run이라는 행동을 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할 때 너를 만난다 라는 행동을 목적으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한국어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바로 투부정사의 첫 시작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듯이 이 전치사 투에서 목적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적이고 목적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의 어떤 재료들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사로 쓸 때, 선생님 여기서 이 투부정사에서 어떨 때는 명사가 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되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to 뭐 할까요? to eat, 그죠? 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to e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이 상태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문장 내에서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to eat이라고 하는 것은 to eat is my hobby,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to eat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인공 자리에는 반드시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at은 먹는 것이라고 하는 행동을 명사화시킨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은 my hobby, 나의 취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먹는 것, 여기서 명사가 되죠. 그죠? 위치 때문에, 주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I want some pizza to eat.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나는 원한다. 무엇을? 피자를. 약간의 피자를.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피자를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 to eat은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면, 나는 원한다. 약간의 피자를. 그 다음에 먹는 것. 먹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요렇게 붙어서 먹을 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피자를 원한다 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형용사일 때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에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규칙 중에 하나가, 하나의 형용사가 한 개의 형용사
형용사 덩어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형용사가 꾸미는 대상의 뒤에서 이렇게 꾸미게 되는 순서가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먹을 피자라고 하면은 앞에다 붙여주죠. 먹을 피자,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피자, 먹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근데 해석할 때는 먹을 피자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 sat on the floor. I sat on the chair 할까요? To eat.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나는 뭐 했습니까? 앉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근데 어디에 앉았어요? On the chair. 체어 위에, 의자 위에 앉았죠. To eat.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eat to eat을 먹는 것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앉았습니다 의자 위에. 먹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 먹는 것이 너무 뜬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먹을 의자, 의자를 먹는다고요? 이것도 이상하죠. 이때 우리는 이 to eat이 지금 꾸미는 대상이 이 부사, 앉았는데 이 앉았다는 행위를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 앉았는가라고 하는 이 동사의 꾸밈을 주기 위해 쓰는 먹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뜻의 부사적인 쓰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잘 보시면 같은 덩어리가 지금 어때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투부정사를 판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석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가입니다. 어느 위치, 문장 내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를 보고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는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사로 쓸 때 이 목적적인 느낌을 강조해서 어떤 걸 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의 목적,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진짜 동사에 그 동사의 행동을 왜 하는지라는 왜의 느낌을 꾸며주는 겁니다. 왜? 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사가 동사만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이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용사나 부사가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사건은, 과거는 여러분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는 사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다 나중에 미래에, 과거 시점에서 미래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점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말할 때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책으로 잠깐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우리가 방금 배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위치에다 넣어준 거예요. 자, 잘 보시면 I turned on, 나는 켰습니다. The TV, TV를 켰습니다. 볼 TV인가요? 뉴스를 볼 TV를 켰습니까? 그럼 뉴스를 볼 TV가 있고 뭐 게임을 할 TV가 있고 TV가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겠죠. 여기선 뭐죠? 얘가 TV를 킨 이유에 대해서 왜 TV를 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To watch the new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문장의 제일 앞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To watch the news, TV를 보기 위해. 그 다음에 쉼표를 넣어주겠죠. I turned on TV, I turned on the TV. 그래서 to watch the news, I turned on the TV. 이렇게 얘기해줘도 똑같다는 겁니다. 부사는 문장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반드시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살았고 자라났다 라고 하는 뭔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요. 얘가 보통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잘 보시면 동사의 상태가 거의 대부분 이 결과용법으로 동사를 쓸 때는 이 grow up이라고 하는 동사나 live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났다.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근데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자라났다고 하는 건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걸 위해서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는 자라났고 그리고 and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었다. 뭐가 되었다?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친구가 되고요. 자, 이 live를 사용한 표현도 하나 보여드리면 He lived to be 100 years old.
이렇게 쓰게 된다면 그는 살았고 결과적으로 몇 살이 되었다? 100살이 되었다. 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요? 그는 100살까지 살았다.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았는데 그 결과가 100살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ve와 grow up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통 종종 이 투부정사랑 부사랑 붙게 되면 결과로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hey were sad. 자, 그들은 슬펐다. 라고 이렇게 이 sad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뒤에 이어지는 투부정사가 뭐가 돼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 to를 해줘야죠. 이 투부정사가 동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sad라고 하는 친구에 달라붙어서 내가 슬픈데 왜 슬펐냐면 그들이 슬펐는데 왜 슬펐냐면 이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떠나게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I am happy to meet you. 자, 내가 너랑 이제 만나서 시간을 보낼 건데 그런 너를 만나게 되어서 참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투부정사 부사가 그 감정의 원인 이런 무슨 행동을 하게 돼서 행복한 거야? 뭐 하게 되어서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서 그죠? 뭐뭐 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요. 무언가를 미루어 볼 때 이게 부사의 되게 특별한 쓰임이에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판단의 근거로 부사를 쓰는 모든 문장은 대부분의 문장은 이 must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쓰게 됩니다. 이 must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must의 느낌은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조동사로. 그러니까 이 당연하다에서 우리가 이 당연하다 뒤에다 행동을 넣으면 보통 이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야, you must help me. 넌 날 도와줘야 돼. You're my friend. 너 내 친구잖아. 이렇게요. 근데 여기 당연하다 뒤에다가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집어넣으면 야,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인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must 뒤에 지금 be라고 하는 친구가 왔다는 건 이 be는 우리가 비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어가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는 좋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림없다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부사로 이렇게 붙여주면 그들을 돕다니 그죠? 그들을 돕다니 라고 하는 이런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그죠? 그들을 돕다니 그는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힌트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적은요, 그냥 문장의 맨 앞이나 뒤에서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되고 가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과는 보통 grow up이나 live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우리가 과거 동사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났다. 그래서 뭐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되고요. and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는 자라났다 그리고 자라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항상 이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어요? 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넣어서 그럼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틀림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투부정사를 통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입니다. 그럼 투부정사 부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가장 먼저 아까 제가 설명해줬던 애초부터 이게 명사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명사냐 투부정사가 형용사냐 혹은 부사냐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부사라면 이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결과냐 아니면은 판단의 근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감정 형용사의 원인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형용사를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일반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드리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This water is hot to drink. 이 물은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됐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This water is hot to drink. 이런 문장이 나오면요, 여기서는 이 물은 뜨겁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게 마시기 위해서 이상하죠. 마시기 위해 뜨겁다. 자, 여기서는요, 이 hot이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는 친구로 쓰는 건데, 선생님 감정 형용사 꾸미는 거랑 똑같네요.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감정 형용사는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이런 감정인이라면, 얘는요, 이런 일을 이루기에,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 뜨거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물은 뜨겁다. 근데 뭐 하기에? 마시기에 뜨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to나 enough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to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과하게란 뜻이거든요. 이 물은 과하게 뜨겁다 마시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뜨겁다 마시기에, 즉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이 물은 hot enough가 우리가 부사로 쓰면 충분히고,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 이렇게 자기가 꾸민 대상 뒤에서 꾸미는 되게 예외적인 부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뜨겁다 마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데 이 물은 내가 마실 만큼 충분히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는 hot은 안 쓰고 warm을 쓰겠죠. warm enough to drink. 이 물은 충분히 차갑다. 뭐 하기에? 마시기에. 그래서 반대로 꺾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내가 충분히 따뜻해서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 하기에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예, 요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요것들 중에 만약에 부사라면 이것들 중에 어떤 용법을 쓰여가 용법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를 조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도대체 나는 뭐뭐 하기 위해로 쓰고 싶은데 이게 내가 썼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pretend라고 하는 친구는 뭐뭐인 척하다라서 이 to 부정사를 같이 넣어주면 그는 이러한 척했다 해서 to be sad니까 그는 슬픈 척을 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to get the toy가 마치 여기다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장난감을 얻게 되어 슬픈 척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는 그 장난감을 얻어내기 위해 슬픈 척을 했다. 하기 위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를 앞으로 보내버리세요. To get the toy, 쉼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전 뒤에다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얘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요, in order to get the toy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in order to는 언제나 늘 강제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in order to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so as to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to 부정사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in order to 행동, so as to 행동하면 이게 강제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이거를 헷갈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팍 넣어줘서 in order to get the toy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얘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앞으로 보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he went to college. 그는 갔어요. 어디로 갔죠? 대학으로 갔어요. To study law. 법을 공부하기 위해. 자, 그가 간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갔다라는 행동을 왜 했어요? study law라는 이 행동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법들에 대한 것들을 그 앞에 있는 필기와 맞춰서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다음번은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입니다. 자,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라고 하는 건요, 이 when은 우리가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인데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라고 하는 친구도 선생님이 다른 과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들으시고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접속사 when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봐야겠죠. 그죠? 자, 접속사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가 이게 영어의 8가지 단어의 8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는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즉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모든 언어에는 동사라고 하는 결론이 존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하거나 당하거나 하는 대상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대상들을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게 형용사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의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해주기 위해 부사를 쓰죠. 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행동에 관련된 추가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육하 원칙. 육하 원칙.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라고 하는 건요, 어떤 행동이 벌어진 배경들을 이야기해요.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이유나 방법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에 붙이는 추가 정보, 즉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경이 되는 친구가 바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에서 얘기할 때 쓰는 것들이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라고 하면 yesterday는 어제라는 명사도 되지만 어제라고 하는 부사로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죠? 어제 먹었다, 어제 놀았다, 어제 만났다. 그쵸? 동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죠. 여러분들이 한글의 어떤 단어를 어떤 품사와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건 그 단어가 지금 뒤에 붙은 단어를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먹었다? 뭐 집에서 먹었다. 그러면 at hom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의 이제 품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단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사나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사와 형용사를 우리가 둘이 묶여서 뭐라고 하냐면 수식어라고 하거든요. 수식어를 만든다. 근데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나오냐면요, 이 전치사가 되게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가 on, in, at, with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사, 그러니까 ly, 형용사에 ly를 넣어서 만드는 상태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부사들 말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t home 아까 했으면은 이 전치사는 언제나 늘 뭐랑 합쳐지냐면 명사랑 합쳐지죠. 그죠? 그래서 이 명사와 합쳐서 이 명사와 전치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부사예요. 그래서 at home이라고 하면 home이라는 명사와, 원래 home은 부사로도 쓰지만 at이라고 한 전치사가 합쳐져서 집에서 라고 하는 이런 부사가 만들어지고, 이 집에서가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문장에서. 그죠?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어디서 먹었어요? 집에서 먹었다. 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라고 하는 장소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장소적 배경을. 이게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with my mom 이라고 하면 엄마와 함께 먹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라고 하는 느낌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치사의 역할이죠. 자, 이 전치사보다 훨씬 더 자세한 어떤 정보를 만들기 위해 쓰는 게 접속사인데요. 자, 이 접속사는요,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마지막 8개, 8번째부터 말씀드리고 할게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내가 진짜 감탄했을 때 나오는 것들 있죠. wow 라고 하던가 yes 라고 하던가, 좌절했을 때 no 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플 때 ouch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사에 속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영화에서 들어보셨던 비속어나 욕들도 대부분 감탄사로 취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접속사는 무엇이죠? 이 접속사는 내가 지금부터 어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사를 하나 더 나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하나 더 나오게 해준다. 이게 우리가 접속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동사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럼 결론이 2개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 이 동사를 이 앞에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무조건 동사가 하나씩 더 나올 겁니다. 접속사의 개수만큼 더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되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론이 되는 동사에다가 다른 어떤 사건, 동사, 그죠? 다른 행동, 사건을
추가해가지고 뭔가 의미를 좀 바꿔가지고 이 문장에 좀 부연 설명을 하는 느낌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관계 이 두 사건 간의 관계를 이어주거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자, 만났다 놀았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동사, 두 가지의 결론을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접속사를 사용하면요. 이 만났다와 놀았다를요. 뭐 예를 들어서 I met my friend and played with him.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으면서 나는 친구를 만났고 그와 놀았다라고 하는 이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했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고요.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나는 like pizza 하지만 don't like 한다라고 하는 like와 don't like를 이거는 하지만 이건 한다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얘네 둘이 상반되는 느낌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 접속사가 but이고요. 이런 것들이 접속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접속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자,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두 가지의 대등한 문장을 이게 등위의 등이 동등하다고 할 때 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대등한 문장의 단순한 연결 관계 를 나타내주는 연결 관계를 설정해주는 단어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에는 보통 네 가지가 있는데요. and, but, or, so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의 접속사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요, 그냥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죠? I like Sumi and Sumi likes me 이렇게요. 그죠? 나는 수미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리고를 합치면 하고 이렇게 되죠. 수미도 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사실을 그냥 이었죠. 같은 사실을. 그죠? I like Sumi but she doesn't like me. 자, 나는 수미를 좋아해. 하지만 그녀는 나를 좋아하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좋아한다 하지만을 우리가 줄이면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되죠. 한글에서는 보통 이렇게 등위 접속사들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랑 붙어버려요. 그리고 저 or 같은 경우는요,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죠? You can go home or you can play with us. 너는 집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랑 놀 수도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s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해 줄 때 씁니다. 앞에 어떤 원인이 나오고요. 뒤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 ate pizza a few minutes ago. 나는 몇 분 전에 피자를 먹었어. So I am full now. 나 그래서 지금 배불러. 그러니까 피자를 몇 분 전에 먹었다와 지금 배부르다라고 하는 걸 이게 원인과 결과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등위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접속사의 두 번째 종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 종속 접속사가 말이 어려운데 이 종이요, 우리가 노예 종 할 때 그 종이에요. 그래서 종속이라는 건 어디 속하게 된다는 건데 이 종속 접속사는 얘네랑 좀 다릅니다. 이 종속 접속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에 동사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덩어리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when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 met I saw Sumi. 예를 들어 나는 수미를 봤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I saw Sumi 뒤에다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사로 붙일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다 시간을 붙여볼까요? Yesterday. 그죠?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I saw Sumi yesterday. 자, 라고 이렇게 붙인다면 우리가 yesterday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봤는데 언제 봤어요? 어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뭐 다른 부사를 또 넣어볼까요? 뭐 여기다가 I saw Sumi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at the cafe 그 카페에서
라고 한다면 이 그 카페에서라고 하는 것도 카페에서 봤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t 5 o'clock 아니면은 우리가 뭐 in June 이러면은 뭐 6월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부사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거는 그냥 부사. 그죠? 여기다 뭐 ly를 넣어도 되는데 이 saw라고 하는 느낌을 굳이 ly 부사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예문이 잘 이상해서 일단 yesterday라는 부사를 넣어봤고요. at the cafe. at the cafe는 우리가 장소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는 수식어를 만든다. 이 수식어에는 뭐가 있었죠? 형용사랑 부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saw를 다 꾸며주고 있는데 내가 5시에 봤어. 뭐 6월에 봤어. 그 다음에 어제 봤어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시간적 느낌 말고요. 자,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한국어로 나는 수미를 봤어. 내가 학원에 가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자, 여기서는요 전화했다라고 하는 행동이 보이는데 이게 전화했다가 아니라 전화했을 때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사의 꼬리말이 바뀌어 있고요. 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주인공은 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화했어요? 너에게 전화를 했죠. 이게 목적어죠. 자, 지금 보시면요 문장같이 생긴 이 덩어리가 지금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전화했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의 그 다 이어져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전화했다가 아니라 전화했을 때죠. 그럼 얘가 이게 이 덩어리가 뭔지를 잘 살펴보면 마치 이 어제 혹은 5시에 혹은 7월에 6월에 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행동이 벌어졌던 배경,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 주는데 이 안에 지금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이 문장을 얘기할 때는요 뭐 부사네 뭐네 이런 걸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죠. 근데 이게 내가 어제 너에게 전화했을 때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가 5시에 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와 어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와 똑같은 역할의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시간적 부사. 그러면 영어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주어가 동사했을 때라고 하는 부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때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I called you. 나는 너에게 전화했다. 여기다가요. 여러분들이 when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요. 여기서는 이 when이 언제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의문사 언제 너는 집에 갔니? 언제 너는 밥을 먹니? 라고 하는 이 언제의 느낌이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의문사로 쓰게 되면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너는 밥을 먹었니? 라고 하면 언제가 제일 궁금한 거죠. 영어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궁금한 정보를 앞으로 다 빼낸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when이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의문문이 옵니다. When did I call you? 언제 내가 너에게 전화했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when 뒤에를 보시면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에다가 부사로 넣어주면 얘가 그냥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라고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en은 지금 여기서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부사 접속사, 부사 덩어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넣어드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덩어리들이 똑같은 역할의 한 개의 부사라는 거예요. 몇 개의 부사? 한 개의 부사. 근데 이 부사가 종류에 따라서 단어로 만들어진 부사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로 만들어진 덩어리 부사들도 있다는 거죠. 이 덩어리를 하나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굉장히 쉬워지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나는 봤다 수미를 언제?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영작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뜯어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요? 내가 너에게 전화했을 때 이렇게 할까요? 너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너가 전화했다와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숙제를 하고 있었다가 이게 지금 그 주된 결론이죠. 그러니까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옆에요.
도대체 언제 하고 있었니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면 너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화했을 때만 보기에도 전화했을 때를 딱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누가 전화했는지 그러니까 너가 얘가 전화했을 때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 전화했을 때가 이 전화를 누구한테 했는데요? 나에게. 그죠? 이게 전부 다 이어지는 의미 덩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로 봐주는 거예요. 의미가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덩어리로 우리가 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I was doing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죠? 근데 언제요? 자, when you called me. 네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자 부사는요, 여러분들 문장의 제일 앞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단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when you called me 라고 한 다음에 부사가 끝났다는 걸 체크해주기 위해서 쉼표를 넣어줍니다. I was doing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when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되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배경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보다 when이다. 이 when 말고도 우리가 되게 다양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영어로 가신다는 건 우리가 부사를 단순히 어제 5시에 뭐 5분 전에 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느낌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니면은 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때라는 느낌 말고도 다른 느낌의 부사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그죠? 너가 집에 올 때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함께 써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책으로.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다 메모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turn off the TV. 자, 이번에는요 문장의 결론이 한다가 아니라 해라예요.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꺼라. 그죠? TV를.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문에는 부사를 못 붙이냐? 전혀 아니죠. 부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있고 없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부사는 동사랑 노는 친구니까. 동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 수 있다? 부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TV를 꺼라. 근데 언제 끄라는 거예요? When you aren't watching it. 너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라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지금 접속사 안에 있는 주어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한국어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방법이 은는, 이가. 그래서 이 은는 이가가 있는데 은는과 이가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은는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문장에 그 진짜 동사에 붙어있는 주어를 은는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은는으로 쓰고요. 이 은하고 는의 차이는 앞에 단어의 끝에 받침이 있냐 없냐 이런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이가라고 하는 친구는요, 뭐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그냥 뭐 상황에 따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빨간 동사, 그러니까 결론이 되는 동사의 주어를 진짜 주어라고 한번 일컬어 볼게요. 진짜 주어를 해석할 때도 이가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접속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 동사가 아닌 친구의 주어를 해석할 때는 이가라고 해석해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TV를 꺼라. 너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너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때요?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은는 이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When we wash. 자, 이번에는요 문장에 처음에 when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쉼표가 딱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부사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에. 자, when we wash many cups and towels.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씻을 때. 자, 동사를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when과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씻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씻을 때가 나오겠죠? 많은 컵들과 타월들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나왔으니까 컵이랑 타월을 씻을 때 우리는 사용한다. 진짜 결론이 나왔죠.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그죠? 그래서 많은 물을 언제 사용해요? 5분 전에 사용했어요? 아니면 어제 사용했어요? 오늘 사용해요? 아니요. 우리가 많은 컵을 씻을 때 사용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덩어리 전체가 지금 use라고 하는 동사의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when입니다. 자, 그러면 이 when에서 중요한 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무엇이죠? 자, when 안에는요 절대로 미래 시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will은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when the weather is fine tomorrow, we'll go hiking.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결론이 우리는 하이킹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왠지 이것도 미래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will be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미래여도 여기는 최대 시제가 현재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익숙해져 보시고 그냥 그러니까 해석으로 우리가 좀 이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쓰는 게 맞고 when the weather will be fine tomorrow we'll go hiking 이라고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해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hen을 붙인다는 건 날씨가 좋다 라고 하는 느낌을 이거를 우리가 when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좋을 때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이걸 when을 붙여버리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요거를 the weather is fine. 이게 날씨가 좋다 하죠. 그래서 여기다 when을 붙여서 날씨가 좋을 때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날씨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 the weather will be fine 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when을 붙여버릴게요. when the weather will be fine. 그럼 날씨가 좋을 것이다 해서 뭐가 돼요? 날씨가 좋을 것일 때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날씨가 좋을 것일 때 우리는 하이킹 할 것이다. 자, 한국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날씨가 좋을 것일 때라고 하는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건요, 말하는 방법과 형태와 문자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규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묶여있는 규칙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언어끼리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when이라고 하는 언제, 때라고 하는 때, 이 when이 우리가 때라는 느낌으로 쓰일 때는 동사를 미래를 못 쓰고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과거 시제로 가면은 과거 시제는 그냥 같이 써주는 겁니다. 왜냐면 I met you, 난 너를 만났다. 그죠? When I was walking. 자,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만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when 뒤에다가 선생님 when 뒤에는 무조건 그러면 현재 동사만 쓰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자, 내가 걸었던 건 언제예요? 과거죠. 그럼 과거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만 이렇게 미래 시제가 나와도 여기는 절대 will을 쓰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when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상했다는 거,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will을 쓰지 말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법을 같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문법은 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명령문은 보통 명령문이 제대로 쓰였는가, 그죠? 여기에 이게 동사 원형이 잘 나왔는가, 그 다음에 비동사 의문문을 잘 썼는가, be를 혹시 MRis로 쓰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봤던 when 안에는 뭘 쓰지 않는다? will을 쓰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다음 주 문장 중 우리가 어법상으로 볼 때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when 안에 will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when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문장에 있는 시제와,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와 잘 맞춰서 써줄 줄 아는가, 요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해와 사용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으니 우리가 사용을 잘 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고 직접 문장도 만들어보고, 그죠? 이제 또 활용을 해봐야겠죠. 그 부분이 반드시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n이 먼저 나왔을 때는 이 친구가 부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when he was 30 하면은 그는 30대였다 32였다가 아니라 그가 32였을 때 이렇게 됐죠. 아직 진짜 주어 동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An opera changed his life. 한 오페라가 바꿨다. 이게 바로 진짜 결론 동사죠. 이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파란색 30이었다가 아니라 30이었을 때라는 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에 먹혀있는 덩어리고요. 그래서 30이었을 때 한 오페라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오페라가 인생을 바꾸었을 때가 언제예요? 어제? 아니면은 뭐 3시간 전에? 아니면 밥을 먹은 후에? 아니요. 그가 30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앞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쉼표를 붙여준다는 거죠. 얘를 뒤로 보내면 우리가 굳이 쉼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when 덩어리 안에는 절대로 미래를 쓰지 않는다. 그죠?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제까지가 한계이다. 요것도 우리가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when 덩어리 안에 will이 들어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을 다 같이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나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문과 본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